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이 집값이 어느 정도 더 빠져야 사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종 뉴스나 유튜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이제 빠질 대로 빠졌으니 사도 좋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각 전문가들이 다양한 통계와 수치를 보여주면서 근거 있는 논리로 또 주장하고 있는데요. 더더욱 경제 지식이 얕은 일반 서민들은 어느 전문가 말을 믿어야 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 불안을 제가 지금부터 시원하게 떨쳐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려는 집값이 너무 비싼 가격인지 아니면 사도 될 만한 적정한 가격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민소득 수준과 집 가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민소득을 보면 집값이 보입니다. 제가 만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쉽게 가실 텐데요. 세로로 되어 있는 녹색 막대가 국민소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6년에 국민소득이 2,070만 원이었는데요. 15년 후인 2021년에는 2배가 늘어난 4,048만 원이 됐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빨간색 선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아파트 매매 지수는 기준 연도인 2006년도에 60에서 출발해서 15년 후인 2021년에 123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 가격이 약 2배나 오른 겁니다. 결국 2021년도 1월 시점까지는 전국 아파트 값이 소득 대비 적정한 수준까지 올랐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파트 매매가 지수가 2022년 1월에는 갑자기 141로 크게 뛰어오른 겁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1년 사이에 15%나 크게 오른 거죠. 다시 그래프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에 집값의 지수가 59였던 것이요. 최고점인 2022년 1월에는 지수가 181까지 너무 크게 올랐습니다. 사실 국민소득이 2배나 오른 것을 감안해서 적정 아파트 매매가를 생각하면 매매지수도 2006년도에 59로 출발해서 118로 약 2배가 된 시점인 바로 2019년도에 아파트 매매가 수준이 적정 매매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22년에 와서 갑자기 매매지수가 181로 크게 뛰어 올랐으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불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초단기간에 무려 3배나 크게 오른 겁니다. 반면에 국민소득을 보시면 국민소득은 같은 기간 동안에 약 7.8%밖에 채 오르지 못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민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집값의 상승은 거품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러한 거품은 빠져서 다시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시장 원리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택을 살 때 사려는 주택 가격이 비싼지 또 싼지를 비교하는 방법은 바로 서울은 2019년도고요. 그 외 지역은 2021년도에 아파트 가격과 비교하시면 안전한 매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사려는 주택의 과거 매매가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를 과거부터 최근까지 조회가 가능하죠. 결국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집값도 계속해서 국민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집값이라는 게 국민소득이 움직이는 대로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경제 여건이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요, 국민소득을 앞서가기도 하고요. 또 뒤처져서 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소득과 집 가격의 추이 변동에 대해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강아지 산책할 때와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가끔 강아지가 주인을 앞질러 가기도 하고요. 뒤처져 따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강아지는 항상 주인과 같은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여운봉 부자사관학교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